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오늘은 저의 병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병원 생활 이야기 듣겠습니다. 병원을 지금 두 번째 병원을 다니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응급실에 갔던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고요.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던 저희 첫 번째 병원이 있고요. 지금 제가 그 입원해 있는 동안 사실 공교롭게 집이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또 큰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병원 입원할 때는 어떤 집에 있다가 퇴원은 다른 집으로 하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병원 생활이 네. 거의 한 달인데 좀 되게 길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한 달씩 있을 병인가? 근데 무슨 교통사고도 아니고. 근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중간에 퇴원해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된 집으로 들어가야 저도 나름 환자인데 요양과 평화가 필요한데 네. 정리되지 않은 집으로 가면 정신없고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럴 거면은 그냥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에서 좀 더 있자.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병원에서 내보내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악성 뇌종양 수술을 하면 한 달 정도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입원 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생각에는 이제 새 집으로 이만하면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네, 옆에서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세솜님의 말씀이 옳다고 맞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이 지금 잘 맞아서 나이스 샷 하고 서로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모든 사물과 상황을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런 병원 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응급실에 있었던 건 기억이 나세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신 것까지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제가 쓰러진 게 4월 26일? 그러니까 지난 금은밤일 거예요. 네. 금은밤이 여기서 뭐야? 라고 이제 낯선 단어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금은밤은 저희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에서 네. 한 달에 한 번 네. 매달 음력 29일에 네. 그 오프라인에 만나서 어떤 이벤트? 그 이벤트는 매번 달라가지고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어떨 때는 북토크, 어떨 때는 단순한 독서 모임, 어떨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낭독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 날에 저희는 항상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날에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작가님도 초청할 때도 있고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있고 한 그러한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어떤 이름입니다. 그 이벤트 날에 응급실에 가시게 된 거군요. 네, 그때 그 4월 26일 금은밤 때는 조금 독특했던 게 뭐냐면 컨셉이 문학답사였어요. 네. 그래서 정명섭 작가님이 좀 이제 그런 답사도 평상시에 많이 하시고 역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조예가 있으시거든요. 깊으시고 네. 본인이 관련 비슷한 책도 저술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그 서울 서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복궁 옆에. 네.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되게 힙한 카페나 음식점들도 많은 곳인데 거기가 또한 이제 이 문학의 성지더라고요. 네. 그쪽에 이제 윤동주 하숙집, 이상이 머물렀던 곳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스팟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고 이야기하고. 맛집 성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맛집은 아쉽게도 가지 못했지만 네. 정명섭 작가님의 그 인도로 그쪽을 다 걸었는데요. 네. 1시간 반 정도를 걸었는데 사실 좀 피곤하긴 했어요. 왜냐면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도 아니고 거의 2시간이었어요. 2시간 동안 어디를 계속 바지런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막 흔치는 않을걸요? 제가 그래서 문학기행을 안 가요. 걷는 게 싫어서. 네, 그러니까 무슨 답사, 무슨 역사 답사, 무슨 또 답사 하면은 그냥 걷는 게 기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그날 많이 걸었습니다. 걷고 나서 그 근처에 저는 이제 걷고 길에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마무리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때 주제 도서도 있었거든요. 책 네.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거기서 가까운 수북강령이라는 책방에서 이제 우리 2차를 하자. 네. 거기서 책 얘기도 좀 더 하고 못다한 이야기, 나는 뭐 오늘 갔던 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뭐 어디는 별로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하고 싶고. 응급실은 언제 가세요? 여러분, 네. 응급실은 3분 뒤에 가게 되니까요. 아, 네네. 3분만 제 네,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10분짜리 업로드하는 그 10분 분량의 이 팟캐스트에서 응급실을 3, 4분째 가면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네요. 뭔가 사건이 빵 터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응급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요. 다급하게 막 CPR 이러면서 네. 시작해야 되는데. 네. 닥터! 이러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예, 네. 어쨌든 문학답사로 느긋하게 시작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북강령에 가게 됐는데, 수북강령에서 이야기를 정명섭 작가님이 이제 뭐 자신의 책 이야기를 비롯, 서점 이야기 비롯, 오늘 어디 갔던 데는 뭐 이런 역사가 있다 하시는데,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네. 그때 어떤 식으로 머리가 아팠냐면, 저는 원래 두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두통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제 인생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머릿속에서 맥박이 뛰는 느낌이라고 하면 혹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두통 겪는 사람들은 자주 느껴요.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머릿속이 두근두근하다고 네, 네. 하면 딱 그 느낌이거든요. 네. 아, 저는 그걸 처음 겪으니까 너무 낯선데, 그 감각이 너무 낯선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을 수도 없어요. 이게 좀 미소를 띠면서 북토크에 임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도 안 나오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수북강령에서 주신 음료수와 물을 마셨는지 제가 그러고, 갑자기 울컥 올라오는 그 토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구토감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그때 마신 걸 다 쏟아냈어요. 네. 사실 그리고 그날 원래 계획대로라면 좀 뒤풀이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수북강령이 그날 마침 가오픈 날이었어요. 네. 수북강령은 원래는 은평구 한옥마을에 있던 작은 책방인데, 네. 그쪽으로 창덕궁 옆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 이전한 것 자체를 이제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랬는데, 정명섭 작가님과 같이 한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좀 누워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러한 상황들을 그 수북강령 책방의 대표님께서 설명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우르르 다 같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까운 인근의 지하철역으로 다 갔는데요. 네. 그게 안국역이었는지 을지로 이가역이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서 응급실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3분이 벌써 지났어요? 아니요. 그럼 한 1분 30초쯤은 지난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1분 30초만 더 주십시오. 네. 응급실은 멀지 않았으니까요. 아, 네네. 응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아, 네. 녹음 상황이네요. 네. 네. 응급실에 갔던 이야기를 응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을 각자 잡아 타고 마치 갔던 무리들이 다 한 비슷한 방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다섯 명이 저희들은 이쪽이에요 하면서 지하철을 잡아 타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라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네.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가고 나서 제가 지하철 그 노선도라고 하나요? 그걸 살펴보니까 사실 저도 그걸 탔어야 되더라고요, 방향이. 아, 네. 그래서 아이고야 하면서 저도 그 다음엔가 온 거를 지하철을 잡아 타고, 네. 원래 수북강령이랑 저희 집이 그냥 1시간이면 족하거든요, 네. 거리가. 근데 집에를 그냥 정말 엉금엉금 겨우겨우 갔더니 뭐 1시간 40분, 50분이 걸려서 집에 겨우 갔어요. 네.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아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지. 그런 생각은 좀 못했고, 그냥 네. 몸이 단순히 안 좋다, 뭐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정도만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집에 네, 와서 이제 응급실을 어떻게 가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이었죠. 네.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응급실. 응급실. 오늘 이야기는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응급실 갈 응급실로. 때까지로 나는 이렇게 응급실을 나는 갔다. 이렇게 응급실을 갔다로 급 화제 전환하겠습니다. 네. 응급실은 가고 마치시죠? 네.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이 좀 놀라더라고요. 오늘 뒤풀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간 시간이 제가 집에 엉금엉금 갔다고 했지만 그래 봐야 8시였어요. 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일찍 왔어 라고 말하고 나 일찍 잘래 하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꽤 잠을 오래 깊이 잤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가 울컥 하면서 속에서 뭐가 쏟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막 토사물을 뱉어내고 제 온몸에 막 당시 입고 있던 잠옷이 다 제가 토한 걸로 젖었어요. 베개랑 이불이랑 전부 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나이에 술도 안 마셨는데 뭐 토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깨냐 하면서 좀 창피하기도 해서 옷도 벗고 이부자리 침구도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 참고로 저와 장강명 작가는 당시에 다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로. 저희는 각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를 1회 혹은 2회에서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거는 아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장강명 작가가 장맥주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라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대요. 전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제가 원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좀 말을 안 하는 버릇이 있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거를 장맥주님이 하도 저한테 왜 불리하면 대답 안 하냐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맥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 안 좋아? 하면서 119를 부를까 하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4월 26일이 4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평일이었으면 제가 그냥 어떻게든 괜찮아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보지 뭐 그랬을 텐데 저도 그때 생각에 응급실에 간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맥주님이 얼른 응급실에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 3회는 나는 응급실을 이렇게 갔다로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